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거리입니다. 이게 적분의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시간이라는 건 미분 단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속도와 가속도에서 위치부터 나왔죠. 위치를 무조건 xt로 표시해라 라고 했던 기억하죠. 위치는 x인데 그걸 t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해서 xt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우리가 속도가 나왔어요. 속도는 vt라고 나타내고 얘는 위치를 미분했다고 했어요. 위치를 미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그게 바로 at였고 얘는 v't였죠. 그리고 얘는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x 더블 프라임 t, 그러니까 x를 두 번 미분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속력이 나왔습니다. 속력은 속도에서 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표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란 걸 배웠습니다. 미분의 역연산의 적분.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타내 봐야 되고요. 또 여기서 플러스로 속력에서 하나 또 하는 게 또 있어요. 속력에서 하나 또 적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스포니까 잠깐 비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표를 바탕으로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지금 교과서에는 F'T라고 나왔는데 F'T라고 안 하고 XT라고 할게요. 자,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요. 속도였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XT는 VT, 그러니까 위치는 속력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적분이다. 그럼 이제 속도를 적분을 해볼 거예요. 인테그랄. 자, 속도를 적분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부정적분이 되죠. 부정적분을 하니까 적분상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분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정적분을 할 거예요. 정적분을 하는데 a부터 t까지라고 할게요. 자, 이 값이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xt다라는 걸로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가져야 돼요. 선생님, 저번에는 요 안에 있는 변수 두 개는 맞추지만 요 바깥에 있는 변수들이랑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x가 있으면 t로, 뭐 t가 있으면 x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왜 지금 안에 있는 것과 윗끝 밑끝 중에서 겹치는 게 있죠? 라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t로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는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t는 a부터 시간을 속도를 쌓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요. 아까 위에서 xt가 vt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t를 어떻게 a부터 t까지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은 자, xt에다가 t를 대입하는 xt 마이너스 a를 대입한 xa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죠? 그쵸? 처음에 xa를 더해주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xa를 해줘야 돼요. xa. 자, 그럼 이제 xa를 정해봅시다. xa가 뭐가 되느냐? x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되느냐? 얘를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출발점.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점 또는 기준 시간에 대한 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흔히 제일 처음 측정하는 시간에 대한 측정할 시간에 그때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x0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요. 어떠한 위치 xt, 위치에 대한 함수 xt는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시간이 보통 시간이 0일 때요. 제일 처음 특정하는 시간을 쟀을 때 가장 처음이 되는 그때 위치했다 더하기 언제? 그때 시간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때까지의 속도의 정적분 값을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t에다가 b를 대입했다고 합시다. t에다가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xb라는 것은 x0 더하기 xb 마이너스 x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쓰면은 요거 지금 똑같죠? 똑같으니까 xb는 xb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하나를 넘깁니다. 지금 xb는 x0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에서 x0만 넘길 거예요. x0. 근데 x0가 아까 a에서의 시간이었죠. a에서의 위치였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란 거는 xb-xa 이거는 요 자체의 뜻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시각 b에서의 위치와 시각 a에서의 위치의 차이죠. 한마디로 시각 b와 시각 a에서까지의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기본적인 이론이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 1번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는 보기 말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VT가 이거일 때 답을 구하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인데 자, 보세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 한마디로 처음 기준점이 좌표가 1이었어. 한마디로 X0가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위치 XT는 아까 것처럼 X0 더하기 인테그랄 기준점 A에서 T까지 VT DT였어요. 이건 원래 식이었고 얘는 X0가 1이었으니까 1을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 자 A 처음에 출발하여 움직인대. 그럼 한마디로 처음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시각을 당연히 0인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되는 거예요. 0부터 T까지 VT DT VT는 아까 4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1 더하기 적분하면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t 세제곱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쁘게 t에 대한 내림차순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1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 되는데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그냥 A 자리에다가 1 쓰시고 T 자리에다 3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아까 여기 1번 문제에서 기준은 A가 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출발했을 때의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2번에서의 아래쪽에 있는 기준 A는 1초가 기준이 되는 거야. 1초부터 3초까지의 변화량. 그래서 1부터 3까지 VT DT 4 t 마이너스 t제곱 d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했듯이 여기에다 그냥 1과 3을 써주시는 거고 3을 넣으면 9, 1, 8, 16 빼기 3을 넣으면 27, 1, 26 이게 되니까 3분의 48에서 26을 빼니까 답은 3분의 2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1번을 간단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표를 채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여기 물음표 하나 있다고 했죠? 이 물음표에 대해서 할 거예요. 물음표. 이번에는 이동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동거리. 이동거리. 이동거리라는 건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걸 다 지워보고요. 어떠한 물체가 속도가 vt고 위치를 xt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움직인 거리. 자, 만약에 모든 속도가 0 이상이면은 항상 증가하게 되죠. 항상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움직인 거리 s라는 거는 항상 증가하니까 양수에서 음수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B초에서의 위치에다가 위치가 계속 증가하니까 H에서 위치를 빼는 것과 지금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아까 처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만약에 항상 속도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S라는 거는, S는 이동거리는, 자, 지금 위치가,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는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 위치가 계속 감소하니까 처음에 점 A, 시각 A에서의 위치랑 시각 B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뭐가 더 커요? 시각 A에서의 위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처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F가 아니라 X죠, X. 지금 교과서에서 F라고 나왔고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썼는데, 자, 얘는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B부터 A까지 VT, DT가 돼요. 자, 안 이쁘죠? 안 이쁘니까 우리 어떻게 된다?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위끝 아래끝 바꾸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VT, DT로 쓸 수 있고요. 얘는 음수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VT, DT에 A부터 B까지로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VT가 0 이하니까 이 말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VT라는 건 항상 0 이상인 거죠. 그 말은 또 뭐예요? 아, 마이너스 VT에다가 절대값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냥 VT의 절대값과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다시 쓰면은 어떻게 쓴다? 안에는 마이너스 VT를 절대값 VT, DT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챌 거예요. 밑에 거 절대값 했네? 그럼 위에 것도 봐보자. 항상 0 이상이네? 그럼 얘도 VT를, 안에를 절대값 VT로 일치시켜주면 편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다음 세 번째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속도가 언젠가는 증가를 하다가, 자, 간단하게 A부터 C, C부터 B까지로 나눈 거예요. 언젠가는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감소해요. 또는 앞에서 감소했다가 뒤에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동거리 S를 구해봅시다. S는,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거 1번에서처럼 A부터 C까지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VT, DT라고 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 VT, DT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도 어떻게? 위에가 절대값 VT, DT로 바뀌었었죠? 그럼 뭐야? 안에 있는 함수가 결국은 일치됐어요. 안에 있는 함수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어떻게 한 방에 퉁칩시다.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B까지 연속으로 되니까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봐봅시다. 계속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절대값 VT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뭐였죠? 속력이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된 게 뭐냐? 이동거리는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속력을 적분한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는 표를 봐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는 보세요. 움직인 거리 S는 절대값 VT를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속력을 적분했다라는 거예요. 정적분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첫 페이지에 있는 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표로 한번 채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미분만 채웠는데 적분도 해봅시다. 자, 속도에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속도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조금 칸이 이렇게 조금 늘려봅시다. 지금 여기서 적분한 거는 파란색으로 바꿨으면은 xt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x0에서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속력에서 한 칸 더 간 게 뭐였어요? 이동거리다 이렇게 했죠. 이동거리는 어떻게? 보통 s라고 나타내고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속력을 적분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가속도만 남아 있겠네요. 일단은 예제를 풀어보고 가속도는 조금 있다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제로 돌아가 볼게요. 예제 1번. 좌표가 2인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일 때 1부터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를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dt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아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2까지는 음수값이고요. 2에서 3까지는 양수값이 되니까 절대값 vt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지금 좌표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주고요.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주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dt 이렇게 쓰고 플러스에 2부터 3까지는 그대로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dt. 자, 그럼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하면은 얘는 자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2t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였다. 플러스 그대로인 거를 2부터 3까지 적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지다. 2에다가 2 넣고 1 넣으면 앞에는 3분의 7. 그 다음에 2 넣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넣으면은 2. 이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요. 3이랑 2 넣으면 27에다가 8을 빼니까 3분의 19. 그 다음에 3 넣고 2 넣으면은 9 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 3이랑 2 넣으니까 플러스 2. 자, 그럼 얘 없어지고요. 그 다음은 2분의 플러스 2분의 9랑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 하면은 3분의 10이니까 4가 되네요. 그럼 답은 1 해서 얘의 움직인 거리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문제 2, 3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3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일 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아까랑 똑같죠? 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12-3t 제곱 vt dt라고 하면은 자 12-3t 제곱은 마이너스 12-3t 제곱은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4니까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게 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 t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그대로 가고 2부터 3까지는 거꾸로 가니까 얘는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0부터 2까지 그대로 갑니다. 12-3t 제곱 dt 그 다음 플러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3t 제곱 마이너스 12 dt. 자, 얘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일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뒤에 그냥 함수 똑같이 쓸게요. 여러분들 더 쉬운 방법이라서 그냥 처음에 썼다가 생각해보니까 위에 거랑 혼동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적분하면 12t 마이너스 t 세제곱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방금 똑같은 거를 2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죠. 2 넣으면은 24 빼기 8 마이너스 3 넣으면은 12 마이너스 27에다가 8 빼니까 19 이게 되네요. 그럼 얘는 16 더하기 7이 되니까 답은 뭐가 돼요? 2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이번에 답은 23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속도의 그래프이다. 자, 시각 5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시오인데 얘는요 VT를 봤더니 되게 지금 어려워 보여. 왜 어렵냐면요, 각각 0부터 1초까지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 2초에서 3초 3초에서 4초 4초에서 5초 5초에서 6초 6초에서 7초 각각 초마다 속도의 함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했던 봅시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게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였냐면요, y는 fx와 그리고 x축과 그리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어요. 거기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 fx 대신에 t로만 지금 바꾸고 생각해 보시면 뭐가 되냐? 얘는 자, 위치는 x라고 해야 되니까 x는 그냥 vt라고 합시다. vt 그래프와 y는 vt라고 합시다. y는 아니지만 vt라고 할게요. y는 vt 그래프와 그리고 x축 대신에 t축과 t는 a와 t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얘가 뭐였어요? a부터 b까지의 이동거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러면 이동거리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나타내는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얘는요 뭐였냐면 vt에서 va를 뺀 거야. vt에서 va를 뺀 거라는 게 뭐예요? vt에서 va가 아니라 뭐죠? xb에서 xa를 뺀 거야. 이건 뭐예요? 위치의 차인 거예요. 위치의 차.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0초에서 2초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0초에서는 수직선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t가 0초일 때 위치는 당연히 x0는 0이 돼요. 자, t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t가 1일 때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위에 처음에 한 거 이동거리, 요거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동거리가 지금 얘의 넓이가 되겠죠? 얘 넓이.
얘 넓이 인증은 뭐예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뭐가 돼요? 위치가 1이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1. 근데 양의 방향으로 왔으니까 위치 1일 때 1초일 때 위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가 2일 때 생각해봅시다. 역시나 항상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갔죠? 그러니까 2초일 때 위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3초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된다? 자, 얘는 음의 방향으로 지금 1만큼 이동을 했어요. 음의 방향 1만큼. 이동거리가 1만큼인데 음의 방향으로 갔어. 그럼 뭐예요? 위치가 1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초일 때 위치는 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초일 때 위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고요. 이거 똑같이 하면은 5초일 때 위치는 지금 1만큼 증가했어요. 1만큼 증가했으니까 1이 되고 6초일 때의 위치는 x라고 쓰고 있는데 그래프가 가려져서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좀 방해돼 갖고 이렇게 좀 지울게요. 6초일 때 위치는 자 잠깐 뒤쪽에는 그래프를 넣으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 지금 1초 동안 지금 2만큼 갔죠. 넓이가 2니까 그러면 x6은 3이다. 그 다음 x7은 뭐다? 4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t가 5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 되는데 뭐예요? 구했죠? 1. 두 번째 0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그리고 3번 P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 지금 얘가 하필이면 선생님이 여기다 다 했는데 혹시 이거를 옆으로 이동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복사가 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아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를 잘 기억해 두고 있으세요. 자 방금 선생님은 뭘 했냐 각 초에서의 위치를 얘기했어. 위치를 써놓고 이번에는 2번에서 묻는 거는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는 쉽죠. 왜냐 넓이만 다 더해주면 돼요. 자 여기가 1만큼 갖고 1만큼 갖고 1만큼 갖고 1만큼 갖고 1만큼 갖고 2만큼 갖고 1만큼 갖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8이 되겠죠. P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거는 0부터 2까지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대로면 돼요. 0에서 2초까지는 뭐예요?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 그 다음에 4초에서 7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마지막 페이지네요. 물론 요거 하고 가속도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이제 2번 수평인 지면에서 30m/s인 속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속도 vt가 이거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는데 자 쏘아 올린 순간부터 3초 물로켓의 지면원의 높이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어떻게 0부터 3까지 vt 30-10t dt에다가 뭐예요? 처음에 출발한 거 처음의 위치를 더하는 게 바로 뭐였죠? 그 위치의 함수를 구하는 거였죠. 자 근데 처음 수평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x0는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하니까 30t-5t 제곱을 0부터 3까지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3이랑 0 넣으면은 90-5 곱하기 9가 되니까 45에서 45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런데 1번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는 게요. 이건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얘가 속도 그래프를 봐봅시다. 속도 그래프를 봤더니 얘 자체가 중학교 때로 하지 말까? 중학교 때 내용은 말 꺼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사실 xt라는 게 원래로 따지면 x0 더하기 0부터 t까지 vt dt였죠.
얘를 쓰면은 x제곱은 0이었고요. 뒤에 거 그대로 쓰면은 30t 마이너스 5t 제곱 이거였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로 묶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플러스 45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로 바뀌었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가 0일 때는 0이었으니까 0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자, t가 3에서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최고 높이는 당연히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최고 높이는 당연히 뭐예요? 언제일 때? t가 3일 때. 그때 높이는 뭐다? 아, 얘가 3,45니까 45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로켓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얘는요. 아까 한 것처럼 봅시다. 인테그랄 어떻게? 0부터 자 떨어질 때는 지금 올라갈 때까지 3초였으니까 떨어질 때가 6초죠. 그죠? 그러면 0부터 6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vt라는 게 30-10t였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쪼개줘야 된다? 0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 6까지로 지금 쪼개져야겠죠. 0부터 3까지는 양수예요. 30-10t 그리고 3부터 6까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30-10t 이렇게 붙입시다. 얘는 30t-5t 제곱을 0에서 3까지 적분한 것과 똑같은 것을 3부터 6까지 적분한 거를 이렇게 빼야겠죠. 3 넣고 0 넣으면 90 마이너스 9니까 45 앞쪽이 되고 뒤에 있는 건요. 6 넣으면은 6, 3, 90 마이너스 66, 36에다가 9를 빼니까 27 그러면은 27에다가 5를 곱하면은 35 135가 되겠네요. 그럼 앞쪽에 있는 건 45가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플러스 45에서 답은 90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얘도 사실은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까 우리 그래프를 완성했죠. 자 보세요. 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위치가 0이었어. 0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올라간 게 45만큼 올라갔어요. 위치가 지금 최저에서 최고까지 45만큼 올라간 게 보여요. 그런데 뭐야? 지면까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돼? 45만큼 떨어져야겠죠. 그럼 뭐야? 45 더하기 45 90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4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풀었죠? 직선 철로를 50m/s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제동하지 t초의 속도가 저거일 때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자 제동을 건 후 정지래요. 정지라는 거는 속도가 0인 거죠. 속도가 0인 거니까 어디까지? 5까지 절대값 50-t dt 이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되죠? 50-t인데 정지할 때까지 가보면 50-t란 거는 지금 항상 뭐예요? 양수죠? 그럼 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에 것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됐네요. 얘는 50t-2분의 t 제곱을 0부터 5까지 적분했다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럼 250에다가 빼기 2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되게 지금 5 넣고 쌤이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요. 지금 이거를 10t로 봤어요. 10t
50까지 50까지 왠지 계산이 너무 간단하고 갑자기 분수가 나오더라 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이거는 왠지 너무 간단했어요. 2500 빼기 2분의 2500. 한마디로 2분의 2500이니까 답은 이래도 간단하네요. 125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25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생각 넓히기 꼭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고 마지막 앞에 있는 거 가속도에 대한 것도 잠깐만 표만 채우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지금 우리가 속도와 거리 단어지만 사실은 가속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적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위치를 적분하는 거는 A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하고 초기 위치 x0를 더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vt라는 건 속도는 자 가속도를 기준점부터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초기 속도 v0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요 표 지금 가속도는 지금 안 나와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라는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이 지금 완성한 요 표 있죠? 표는 꼭 교과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선생님 그럼 가속도의 절대값과 그거에 뭐 적분한 거 뭐 없나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2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수학 2 다 끝나고 나서 다음번 수학 과목으로 이제 상위 수학 과목을 이제 공부하실 때 꼭 수학 2 공부했던 내용 잊지 않고 나중에 수능 볼 때라든가 아니면은 내신 볼 때 어쨌든 확실하게 정리를 다해서 잊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